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6년 2월에 설립돼서 2008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모바일,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물 인터넷 등의 사업 영역에 관련된 소재, 소자,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건데요. 사업 부문은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광학솔루션 부문, 반도체 기판, 포토 마스크 등을 제조하는 기판 소재 부문, 모터 센서, 차량 통신 장치를 제조하는 전장 부품 부문에 총 3개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목적으로 전자부품 사업을 별도 사업 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광학솔루션 77%, 기판 소재 11.3%, 전장 부품 8.4%, 기타 3.3%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14조 9,456억 원, 영업이익 1조 2,642억 원, 당기순이익 8,88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5.6%, 당기순이익은 276.2%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광학솔루션과 기판 소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LG이노텍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이 사실이 좀 있었어요. 회사의 수주 공시 관련된 이슈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회사가 해명 공시를 했는데 먼저 조회 공시 요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입니다. 회사의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이 한국거래소가 이 보도자료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죠. LG이노텍 테슬라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8월 25일 6시까지 답변을 하세요.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좀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요. 회사는 이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입니다. 답변의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확정은 우리 1조 원대 매출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품하고 정확한 어떤 이 환율 대비 액수는 얼마고 구체적인 금액들이 그리고 최근 매출액 대비의 수주 금액에 대한 어떤 잔고 여부. 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기재가 된 확정 공시가 있고요. 두 번째, 미확정. 1조 원에 대해서 우리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논의 중이다. 그런데 확정이 되면 공시하겠다. 미확정입니다. 반대로 세 번째, 사실무근 중요 정보 없으면요. 우리 조회 공시 요구 1조 원대 이 카메라 모듈 수주 사실 아닙니다. 라고 좀 답변하는 건데 회사는 미확정으로 답변을 했죠. 회사 LG이노텍 테슬라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의 답변입니다. 당사는 현재 위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어제 LG이노텍이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확정 공시가 나온 상황인데요. 향후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LG이노텍의 영업이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네, 이런 케이스가 최근 이 공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안 챙겨보시니까 헷갈려요. 네. 삼성전기가 있었죠, 최근에. 오. 삼성전기, 제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좀 다룬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5조 원대 카메라 모듈에 공급 관련된 어떤 수주. 자, 비슷한 조회 공시가 있었고 회사도 역시 우리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온 곳이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는 그럼 삼성전기는 좀 깨진 거고 LG이노텍이 좀 된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양사가 동일하게 수주를 좀 받았을 것이다. 아마 이 캐파의 아마 이원화 공급 공정도의 어떤 이 적용수는 지금 모델군으로 보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아직 현재 뭐 삼성전기의 수주는 깨졌다, 공급을 안 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골고루 이 테슬라의 부품을 좀 공급할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 이 기사를 좀 보면 LG이노텍이 테슬라와 1조 원대 규모
이 카메라 모듈 물량을 수주했다.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는 전장 카메라를 북미와 이 유럽 시장용의 이 테슬라 모델입니다. 전체 모델 Y 그리고 모델 3 전기 트럭 이 세미 이 전기 트럭까지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가? 그럼 수주 계약이 됐으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어야 되는데 이거 미확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좀 물어볼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삼성전기와 LG노텍 지금 회사 외형이 큰 회사들이 사실상 뭐 논의 과정에서 거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를 우리가 이 부분이 수주했다는 어떤 기사를 흘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네. 저는 신뢰성 관점에서 좀 믿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양 또는 이 발주서들이 좀 넘어오는 시점 하에서 이 계약 규모가 최종적으로 좀 결정될 것이고요. 이에 따른 계약 기간들이 가시화가 되지 않겠는가. 즉, 이 공시 이후에 확정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소식도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비슷한 내용의 공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나눠서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확정 공시가 나오는 거를 기다려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이노텍 9월에 애플의 아이폰 14 출시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부품 공급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항상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 회사가 납품하는 공급 비중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뭐였죠? 정기 보고서에 2번에 4번을 네, 보셔야죠. 정답입니다. 네. 반기 보고서 보면 자 2번과 4번 자 이게 왜 굉장히 좀 중요하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웃으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의 내용 부분에 2번 주요 제품 서비스 그리고 4번의 매출과 수주사항을 반드시 봐야 돼요.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공급 그리고 회사의 어떤 사업 부문별의 어떤 매출 비중과 매출액의 증감치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단의 매출 및 수주 상황에 대해서는 수주 잔고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매출 비중이 수출 실적이 많은가 국내 내수 부분이 많은가 수출 실적이 좀 더 많다는 것들은 글로벌 공략을 좀 더 가속화시킨다는 관점 얼마만큼 비중이 또 증가되고 있는가.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크게 4가지 사업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이 품목이죠. 기판 소재 사업 부분이요. 반도체 기판, 포토 마스크 등에 들어가는 이 소재. 자, 그리고 전장 부품 사업 부분은 모터 센서와 차량 통신 등 관련된 부품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전자 부품 등인데 전체 매출 포지션의 77% 거의 대부분이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 카메라 모듈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 기판 소재 사업 부분이 11.3% 그리고 전장 사업이 8.4, 기타가 3.3%인데 비중의 증감치를 좀 보면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소폭 증가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좀 감소됐다. 실적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감소됐다는 것은 다른 사업 부분의 비중도 커지고 있는 셈이죠. 즉 전년 동기 대비의 어떤 매출 비중이 감소되면서 이 매출 비율이 감소됐다는 것은 해당 사업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떤 이 캐파가 좀 감소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매출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 부분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에서 지금 LG이노텍 지금 하반기 이 아이폰 14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되고 있는데 전체 이 카메라 물량의 75%를 이 LG이노텍이 거의 뭐 주력 공급을 하고 있어요. 즉 LG이노텍이 애플량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테슬라의 수주 계약도 역시 차량 이 전장 사업 부품 안에 이 카메라 모듈 부품을 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파는 좀 다르지만 아이폰의 확장세는 전체 물량의 75%에서 80%의 어떤 비중을 좀 차지하는 만큼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의 호조는 아이폰 판매 대수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기 보고서에서 2번과 4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항상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확인을 같이 하셨다시피 대부분의 비중이 카메라 모듈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폰 14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쏠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였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매출은 이제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죠. 앞으로의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회사 2분기 매출에 3조 7,025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지난해 2분기죠. 2조 3,547억. 여기서 말하는 3개월치와 누적은요. 4월, 5월, 6월 2분기 순수 숫자를 좀 의미하고요. 누적은 1월부터 6월까지 수치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규모가 7조 6,543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의 폭은 2,899억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2분기 1,519억 대비 큰 폭의 좀 증가 추세는 좀 있었지만 그리고 누적 기준에서도 6,569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987억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1분기죠.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숫자인 1분기 대비해서는 이 손익폭이 좀 감소됐다. 자, 이 원인이 우려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시장의 의견도 좀 있지만 2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이 있다. 잠시 손익의 감소 요인은 있었지만 자, 힌트는 뭐였죠? 아까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좀 다뤄봤던 내용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유추 해석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아이폰 14가 출시가 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증가하겠죠, 매출이? 그렇죠. 언제? 실적이 4, 4분기죠. 7, 8, 9는 3분기입니다. 다음 달까지 출시가 된다면 9월이니까 3분기 출시 안에서는 소폭 반영이 되죠. 아이폰 14의 출시에 관련된 기대감, 관련된 매출은 3분기 진입 안에서는 뭐 9월에 소폭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인 어떤 반영 효과는 언제죠? 4, 4분기. 10월, 11월, 12월. 이 기조안의 매출은 4, 4분기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당연히 2분기보다 3분기 더욱더 개선된 효과는 4, 4분기의 큰 폭의 수익성을 좀 우리가 제고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네,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또 3분기에 아이폰이 출시됨으로써 4분기에 실적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4분기까지 실적 전망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LG 이노텍의 경우에 올해 3월이었죠. 41만 4,50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주가 크게 조정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낙폭과대 국면도 있었고요. 증시에 조정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이 자리를 지지해줬습니다. 바로 요 구간인데 32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았죠. 지금 저는 아주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LG 이노텍의 어떤 성장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주가의 조정기에 큰 폭의 조정 요소가 없다 보니까 LG 이노텍의 향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감이 좀 있지만 자 이제 슈퍼사이클의 진입 초기에 있는 LG 이노텍 과연 이런 기조 현상 때문에 32만 원 이탈해준다 모아가야죠. 답은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슈퍼사이클 관점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1조 원대 수주가 지속적인 이 자율주행차의 시장 확대 관점에서 카메라 모듈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기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LG 이노텍이 상대적으로는 더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이폰 향의 전체 매출 포지션 80%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의 점유율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당분간이 아니라 기조적인 효과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세 관점에서 우리가 모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32만 원에서 34만 원, 32만 원에서 34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저는 2025년도까지 꾸준하게 LG 이노텍 성장성에 주목해라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증시 조정과 또 낙폭 과대장 속에서도 LG이노텍은 계속해서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추세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아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32만 원에서 34만 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LG이노텍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하나기술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3년 3월에 설립돼서 2020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2차 전지 공정 장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2차 전지 장비 분야의 사업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재생 배터리 장비 사업,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로는 유일하게 배터리 제조 3사인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사로는 일본의 무라타, 태국의 GPSC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립 공정과 화성 공정, 팩 조립 공정 장비 및 검사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등 전체 라인의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는 기술 수준에 있으며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풀 라인 장비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130억 원, 영업 손실 49억 원, 당기 순손실 2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0%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90.6% 감소하면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기술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은요, 소위 말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에서 다뤄진 내용들에 대해서 회사가 한 번 더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의 수주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는요, 전자신문입니다. 본 공시는 2022년 8월 25일 3시 7분에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하나기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 수주 기사에 관하여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시입니다. 당사와 플레이어사 이 반고체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수주와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인데 수주와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앵커님, 우리가 단순하게 이 문구를 보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죠? 글쎄요. 뭔가 진행 중인 거는 맞는 거 아닐까요? 업무 협약은 체결한 것은 맞는데 수주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 그게 무슨 수주와 소리죠?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 공시가 좀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나 이거 나보러 뭐 소설, 뭐 망상적으로 내가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소설을 써야 되는 것이 헷갈리죠. 네. 자, 어원 그대로예요. 업무 협약 체결했어요. 업무 협약 체결한 사진까지 올라왔죠. 네. 그런데 수주와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 수주와 관련된 사항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감이 분명히 틀립니다.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은 수주를 논의하고 있다. 근데 저는 회사 측에서 조금 더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실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업무 협약 체결과 동시에 플레이어사와 수주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고 어느까지는 지금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금액적인 부분,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을. 네. 자,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마치 잘못 보면 수주는 사실이 아닙니다. 괜히 이런 것 같이 보여지죠. 네. 지금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맹신할 수는 없지만 미확정, 풍문에 관련된 보도에 대한 어떤 미확정 부분 협약 체결 이후에 수주 논의는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확정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공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기술도 이렇게 어제 나왔던 수주 관련 보도에 대해서 미확정 공시를 낸 건데요. 그래도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 업체인 플레이어와 이미 반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같이 짚어봤습니다. 업무 협약은 체결이 됐고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확정 공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지난 4월과 5월에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수주 계약으로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요. 근데 하나기술의 경우에는 제가 이 공시 TV에도 업로드를 제가 지속적으로 좀 해드렸는데 하나기술도 힌트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오늘까지 아마 다루면 한 네 번째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의 성장성, 수주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그런데 증시의 조정장 이후 그리고 추가적인 낙폭을 좀 가져갔던 구간들이 있어서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낮아졌고 2차 방송에서도 다시 이 구간에 사라. 그리고 3차 방송에서 이 구간이 괜찮다. 라고 하고 난 이후 타점 적수 구간에서 최근의 증시 흐름은 오히려 수익 전환이 가능했다. 자, 이게 뭐냐면 잠깐 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4월과 5월 그리고 최근에 걸쳐서 좀 다뤘던 구간이었는데 7월도 있었죠. 바로 요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구간별로는 요 구간, 자, 요 구간, 자,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라. 그리고 최근 고가 구간이 여기였는데 그 구간상의 어떤 타점 수익 구간을 좀 제가 대충 환산했을 때 이렇게 해요. 6만 원 하회, 5만 5천 원, 6만 원 구간, 그리고 5만 5천 원에서 뭐 5만 원 구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다 기재해놨던 어떤 내용들을 제가 다 적어오진 못했지만 방송 좀 참고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낙폭과대의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 확정된 수조 안에서 회사의 어떤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됐다. 2차 전지 이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하나기술 관점에선 실적 수혜 호조에서는 사실상 좀 덜 주목받았고 덜 반영되었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의 어떤 근거였는데 물론 뭐 2021년도 3월에 고가 형성된 이후에 주가 좀 급락 요소 좀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 수반하는 요건 안에서는 하나기술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1조 5천억대 수주 공시가 좀 터지고 나서 어제 바로 72,200원대까지 좀 급등해줬죠. 지금 일봉신 고가를 좀 기록을 해줬는데 오늘 실망 매물 6.23포인트 좀 빠지고 있는 원인은 수주 공시에 대해서 회사 측이 약간 뭐 뜨뜻미지근한 어떤 입장 표명이 좀 아니었느냐. 그런데 기사를 좀 종합해 보면 너무나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반고체 배터리를 플레이어가 처음 만드는데 2025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획득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가시화된 내용들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나올 가능성, 이 점을 잘 참고해라. 그리고 회사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자, 이 부분에 이 턴키 수주 계약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어떤 매출 수주 당구가 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관점에서는 최근 매출액 대비 어떤 증감폭, 공급 계약 그리고 공급 계약의 어떤 기간대로 우리가 좀 산정해 볼 때 가령 2023년도까지 얼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2023년도에는 반영되는 것이죠. 2024년도 또는 2025년도까지 납품하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계약 기간에 준해서 대충 올해는 얼마 정도의 실적이 좀 더 편입이 될 것이다 라고 유추 해석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뤄주셨던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현재는 어제 보도에 관련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미확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덜 주목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주목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해주셨네요.
있네요. 자, 지난 4월에 하나기술 대규모의 2차 전지 공장 증설도 공시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발돋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장비 공급계 관련해서 뭐 지난 4월에도 좀 공시가 있었어요. 지난 4월 대규모 수주를 위해서 495억 원의 이 자금을 투입한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했는데 전체 연간 생산 캐파가 3,500억 원 수준에서 100% 증가한 7천억 원 캐파로 좀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파악한 수주 잔고가 908억에 지금 290억 원.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 수주 금액 안에서는 1,000억 원대 신규 매출액이 반영된다. 이 기저효과가 있고요. 물론 2분기 기저효과는 좀 굉장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영업이익의 폭이 굉장히 좀 작다는 것은 아직은 시설 투자 비용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매출 대비 손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장사를 잘못해서 손실이 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버는 만큼 막대한 비중을 투자하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얼마 안 나고 있으니까 회사가 장사를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오인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기회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해준다면 모아가야죠. 지금 3,500억 원 규모에서 2배 이상 캐파, 7천억 캐파가 유지가 되는 순간에서 양산 그리고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형 가치가 그때 시점의 평가 가치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다 인지하고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주식을 사려고 보니까 주식은 상당히 올라 있죠. 항상 대응의 영역 안에서는 회사의 장래성에 미리 선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가는 것이 중장기 투자의 기본 투자 접근 방식인데 이런 관점에서 하나기술 신규 시설 투자가 주는 시사점 그리고 최근의 수주 잔고의 어떤 논의 부분들이 가셔야될 때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회사의 외형 가치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지금 전일장 상한가 좀 기록한 이후에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흐름이죠. 지금 5.68포인트 상승 부분을 좀 반납한 68,1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의 한국 안에서는 단기 고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타점보다는 상당히 올라왔다. 즉 모아가는 전략을 잘 취해왔다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인데 지금 일단 뭐 지속적인 모아가는 관점,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의 매수는 좀 이미 늦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6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지금 상당한 이 기대감이 수반된 것은 맞지만 이후에 가격 조정 양상은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전 이렇게 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도래 구간요. 55,000원에서 6만원 55,000원에서 6만원 구간 역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단기 공략 구간 안에서 모아가기 괜찮은 구간요. 6만원에서 61,000원 6만원에서 61,000원은 추가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유자 관점의 이탈가는 단기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조정을 좀 저는 거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해서 이것은 장사를 잘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의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살짝 매수하기 늦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보유자 관점에서는 6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6만원에서 61,000원 사이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LG이노텍과 하나기술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입장해 서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립니다.